보문호구역 단결투쟁 파이팅! 전차적 단결투쟁 파이팅! 요즘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2030 젊은 세대들이 요즘 탄핵 이후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성명을 많이 내고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탄핵 반대 주장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공산화 체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사회화 체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 북한의 공산화 체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여서 이렇게 2030 애들이 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휩쓸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호구역 재개발은 자유민주주의가 통합니까? 선진국 시장 시스템이 통합니까? 시장 경제 원리 시스템이 통합니까? 하나도 통하지 않죠. 다 무시하죠. 그냥 5, 7년대 과도기 때 만들어진 법 하나도 정비하지 않고 끊어지는 다리, 사람 죽어도 괜찮은 다리,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 공산주의처럼 공시지가로 서민들의 일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공시지가로 내 재산의 절반을 뺏어가 버리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절대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평생 모아온 한 인간의 사유재산에 더불어 삶의 의지조차 꺾어버리고 그런 일이 지금 보문호구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민들은 목소리 높여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이거를 지자체는 경북구청장 이승도 구청장은 우리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철거민을 대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가끔 정부는 부동산을 이용하여서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0일 전인가 오세훈 시장이 아파트값 올리려고 이것도 대통령 나오고 싶어서 5년 전 묶어둔 강남권에 몇몇 여건집을 빼놓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풀어주니까 일순간에 2억 3억씩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정말 어이없죠. 우리 보문호구역 철거비는 일순간에 내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는데 하루 만에 2억 3억이 오르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사람들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파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죠? 강남이 오르면 강북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면 경기도가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그렇다되겠죠. 경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안푼에서 금리를 0.9로 내렸어요. 안푼의 기준가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행 금리의 기준이에요. 3% 했는데 한 번 내릴 때마다 경제가 너무 심하면 0.5% 내리고 조금 심하지 않으면 0.9% 내려요.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에 맞춰서 사람들이 은행이 대출 이자도 받고 자기네들 예금 대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4.5예요. 4.5. 우리나라랑 1.75가 발생된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이자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외국돈이 빠져나가고 주식값이 푹 나가고, 오늘도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물값이니 뭐 비트코인 값이 하늘 모르고 천장을 나갔는데 막상 대통령 되니까 폭락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완전 주식시장 대박살 났습니다. 완전히.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너무 늦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좀 저성장 늪에 빠져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을 다 빼갔어요. 온천 기술을 다 빼가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75라고 0.25 빼서 2.75를 금리를 이렇게 낮췄어요. 또 며칠 전에 또 열흘 전에는 또 국토부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바로 미분양, 전국에 있는 미분양이 2만 1,000세대입니다. 그리고 2만 1,000세대 중에 거의 14만 가구, 17만 가구가 17,000가구가 경기도권에 뭉쳐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미분양이 난 아파트가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가 어디에 제일 많냐? 바로 평택이라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평택이라는 데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LH는 우리 같은 철거민들의 재산을 50% 빼앗겼으니까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수혈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건설사들 죽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또 아파트 3,000채를 또 매입을 합니다. LH 돈으로. 그리고 5조, 8조 금융지원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게가리는 누구나 다 이익을 얻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모두가 좋아져야 되는데 유독 철거민만 똑똑하게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 뒤에는 정부가 1억원만 내주고 손에 쥐고 있는 민간인이 모든 걸 하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수입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뜯어먹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2009년 이후에 15년 만에 LH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뿐이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전세 사기 특별성 4조 8천억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지원해줬고, 그리고 ELS 이자 10% 더 받겠다고 일반 서민들이 꼼꼼히 투자해서 50% 이상 다 날렸다고 했던 거 거의 옹구 보전 2조 8천억 다 시켜줬고, 그리고 마법 단지에다가 생수 요즘 엄청나게 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그 사람들 잔금 못 치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생수로 돼 있으면. 그래서 잔금 치르지 못하면 입주하지 못할까 봐서 지구단지 계획까지 서울시가 광고하면서 그 사람들의 혜택을 줍니다. 무엇으로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거리에 보면은 공터를 해놓고 빌딩 올리려다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거 짓지 못하는 그런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망할까봐 또 LH가 매입해줍니다.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나면 LH가 또 매입해줍니다. 그런 일을 다 해주고 있구만은 왜 정작 내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지 정말 저는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정말 폭력적인 법 그리고 악덕법이 그거를 이용해서 철거민을 벼랑 끝으로 내보고 있는 이 법과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이 지자체에 뒷짐지고 있는 모든 민생 행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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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거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물 오구역은 억울하고 분야에 따름입니다. 정부구청장 이승로 구청장은 철거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져라! 속도가 이동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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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정과 제청하고 윤은성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이해달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과
멈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정한 이웃인 성북 국민 여러분, 오늘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후진국에도 없는 철거민들이 이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자기가 승자되리려 하는 듯한 그런 억울함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우리의 다정한 성북 국민 여러분들한테 모성을 하고자 합니다. 속자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또는 속자는 공정과 상식이 어떠니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국민들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자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모공에서나 있을 법한 과거 군사 정권 때 독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토건마피아와 손잡고 정치권이 자기 정치 자금을 자금하는 정도로 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빛을 환장하고 그럴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까?
여기 고모 노구역에 있는 이 철거민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가 평당 3,500만 원 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시지가가 1,000만 원입니다. 한국의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보상금을 받고 무슨 지구에 계약하고 무슨 전세를 계약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벌려놓고 그것이 합법이라는 이런 선진국 대한민국일까요? 아니면 후진국보다 못한 대한민국일까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국민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방권을 국가에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라는 걸 왜 합니까? 나의 이런 지방권과 또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라고 그래서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놓으면 참 한가하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뜻이 대합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그 전에 정권도 그렇고 모두가 국민을 위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년 넘도록 개발 현장에서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요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 없는 돈이 두 단위가 있으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논리를 펼치면서 힘 있는 사람부터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정치자금으로 쓰던 운영자금으로 쓰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대장동 원주민의 피클류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당 200만 원 하는 토지를